감기가 걸려가지고 목 상태가 좀 안 좋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네, 오늘 사건을 알아볼까요? 다들 SNS 하죠? 대부분이 인스타일 텐데 미국 기업인 메타가 운영하는 어플이고 사진, 영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직접 대화도 되죠? 다이렉트 메시지라고 DM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벌써 10명 중 7명이 인스타 계정을 만들었던 걸로 확인됐어요. 전 세계 이용자가 한 달에 20억 명이 넘습니다. 특정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건 뭐예요? 이 자체가 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연예인도 아니면서 자기를 노출시켜 돈을 벌 수 있게 된 거예요. 인플루언서를 말하는 건데 이게 인터넷과 같이 생긴 신조어거든요. 영향을 끼친다는 인플루언스에 전미사 이하를 붙여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터넷 돌아다니다 보면은 유독 글빨 좋고 활동량이 많아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네임드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실 인플루언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의 인플루언서들은 돈을 벌지는 못했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사람 정도였는데 SNS가 이걸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준 거죠. 애초에 SNS가 그걸 유도하기도 하죠. SNS가 시작된 해외에서는 진작에 있던 일이고요. 유명 인플루언서는 연예계 활동, TV나 매체 노출 전혀 없이 연예인들보다 더 유명한 인지도와 지위를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 한 장 올려가지고 몇 억씩 번다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을 말하자면은 알렉시스 샤키라고 이쁘죠? 몸매도 좋다 보니까 인스타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어요. 올리는 사진마다 반응이 좋으니까 팔로워가 8만 명이나 됐고 나중에는 인스타로 화장품을 팝니다. 사업을 한 거예요. 26살에 그렇게 성공을 하는데 지금은 인스타를 안 합니다. 죽었거든요. 2020년 11월 28일 집 근처인 수풀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어요. 살인사건이라는 건데 이제 누가 왜 그런 건지를 알아봐야겠죠. 이번엔 미국의 뷰티 인플루언서 살인사건 알아볼 거예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렉시스 샤키는 원래 이름이 알렉시스 리 로비널트예요. 1994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고 2016년엔 피츠버그 대학에 입학합니다. 생물학, 영양학,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복수 전공이죠. 머리가 좋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쁘고 똑똑하고 자기 관리에 유독 철저했거든요. 화장을 잘했어요. 어릴 때부터. 다니는 학교에서 알렉시스의 화장법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자기를 알리는 데 좀 재능이 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엄마가 온라인으로 건강식품을 팔았는데 이걸 도와서 돈을 또 많이 벌었고 이미 자기를 알리는데 재능이 있는 데다 사업까지 가능한, 그러니까 인플루언서가 어쩌면 체질이었던 거죠. 2016년엔 대학교 졸업하면서 텍사스로 독립을 해요. 왜 갔냐? 여기서 파트타임 알바로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이때부터 인스타에 여행 사진을 올렸던 거예요. 처음에는 취미 삼아 시작했고 여행 과정을 좀 올리는 계정이었는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생각지도 못하게 사람들이 여행에는 관심이 없고요. 알렉시스의 얼굴과 패션에 더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상 못한 반응이었지만 사업가 기질이 있던 알렉시스는 이런 반응을 이용해서 패션과 화장품, 식단에 관련된 사진을 올려요. 그래서 8만 명의 팔로워를 모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죠. 모나트라는 회사 화장품을 팔았는데요. 모나트가 헤어, 스킨케어, 웰빙 이런 제품을 파는 다단계 마케팅 회사예요. 다단계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구조상 악용되기 쉽고 그런 사례가 너무 많으니까 편견을 갖는 거지 이미 성공한 수익 모델이고요. 인정받는 다단계 회사도 우리나라에 꽤 있어요. 알렉시스는 여기 물건을 홍보하면서 커미션을 받는 홍보 모델 역할을 한 거죠. 이 사업이 성공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궁금한 게 알렉시스 로비널트는 왜 알렉시스 샤키로 이름이 알려진 거냐? 결혼을 했다는 거죠. 샤키가 남편 성입니다. 이 사람이 남편인데 2016년에 대학교 졸업하고 여행 갈 돈 모으려고 텍사스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단골로 많이 오던 사람이에요. 이름이 톰 샤키입니다. 톰은 정유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는 사람이었고 돈이 많았어요. 부자였습니다.
알렉시스가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한 1년을 이 가게를 찾아왔고 그러다 사귀면서 1년 만인 2019년에 결혼까지 한 거죠. 알렉시스는 결혼 전부터 인스타에 톰이랑 찍은 사진을 많이 올려왔어요. 얼핏 봐도 나이 차이가 좀 있죠. 톰이 나이가 많아요. 결혼할 때 톰 샤키가 47이었고 알렉시스는 25이었습니다. 22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미국이고 후리한 나라죠. 그런 거 상관없이 아주 잘 지냈었다고 합니다. 인플루언서의 장점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노출시켜도 괜찮다는 데 있어요. 연예인은 연출된 촬영, 요구하는 캐릭터를 연기하죠. 하지만 인플루언서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이 결혼 자체도 돈과 연결될 수 있거든요. 결혼 생활 사진도 많이 올렸어요. 이게 또 반응이 좋으니까 팔로워가 더 늘어났고요. 이미 남편도 돈 잘 벌고 자기도 어린 나이에 성공했으니까 이대로 해외여행 많이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광고 모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알렉시스가 어느 순간부터 남편과 찍은 사진을 올리지 않기 시작했어요. 대신에 친구들과 여행 가서 찍은 사진은 또 많이 올려요. 화장품 사업에 관련된 사진도 계속 올렸는데 남편 사진만 없다는 거죠. 그러다 결혼 1년 만인 2020년 11월 22일 친구들과 간 멕시코 여행을 마지막으로 사진을 더 이상 올리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올려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라고 생각하기엔 이상한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마지막 사진 5일 뒤가 블랙 프라이데이였다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과소비가 이해되는 날이죠. 무지막지한 할인 행사가 많기 때문에 나라의 판매량 자체가 급증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화장품 사업을 하는 알렉시스 입장에서 이걸 놓칠 수가 없어요. 중요한 날이거든요. 근데도 전혀 사진을 올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가 알렉시스에게 야, 왜 너 아무것도 안 올리냐? DM을 보내봤는데 대답도 없어요. 전화도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이 친구와 연락이 되긴 하는데 이날 밤 11시에 알렉시스가 아니라 남편인 톰 샤키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친구가.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알렉시스랑 싸웠는데 화를 내다 집을 나가고 연락이 되지 않으니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면 연락을 좀 꼭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졌어요. 친구는 알렉시스와 친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려봤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들이 알렉시스의 연락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실종신고라도 하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상하게 또 남편은 신고만큼은 되도록 하고 싶지 않아 보이는 반응이었다는 거고요. 결국 다음 날인 11월 28일 새벽 알렉시스의 친구들은 남편과 상의 없이 실종신고를 했고요. 각자 자기 인스타에 친구의 실종을 알렸습니다. 그럼 알렉시스는 대체 어디 있는 거냐? 어떻게 됐냐? 실종신고 하루 만인 11월 28일 아침 8시 발견됐어요. 시신으로.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 도로를 달리다가 버려진 마네킹을 발견했대요. 도로를 막고 있길래 치우려고 차에서 내렸는데 이게 사망한 알렉시스였던 거죠. 사망 하루 정도 지나 보였고요. 옷이 벗겨져 있었어요. 근데 또 성폭행의 흔적은 없습니다. 몸에도 상처 같은 건 없었지만 옷이 벗겨진 채 도로가에 버려졌다는 자체가 살인의 정황이죠. 이제 주변 조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알렉시스 샤키가 인스타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드러납니다. 친구들 말부터 들어보니까 알렉시스가 원래 자유롭고 활발한 사람이래요. 항상 여행 다니기를 원하고 자기 생활에 인스타를 올리는 거는 이건 일을 떠나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취미였다는 거죠. 당연히 화장품 사업도 적극적이었고요. 사업 능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매달마다 최고 매출 기록을 깼고 최단기간에 회사에서 전무로 승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도 많았는데요. 이 여자애가 결혼을 했는데도 남편과 같이 있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서 파티하고 여행 다니는 데 더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가정 생활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남편 입장에서는 이런 게 별로일 수가 있는 거죠. 톰은 나이가 44이야. 이제 결혼도 했으니 부부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같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알렉시스는 이때도 사진 올리고 사업 홍보하느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대화할 때만큼은 스마트폰을 좀 내려놔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이. 하지만 전혀 듣지 않았고 맨날 사업 핑계로 나가서 친구들 만나고 파티하고 술 먹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가 안 좋아졌대요. 톰은 자기가 원하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던 거죠. 알렉시스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걸 남편이 막는다고만 생각했던 거고요. 친구들 만날 때마다 그래서 자기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결혼 후회하고 이혼도 생각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알렉시스는 또 친구들과 여행을 가요. 이게 인스타가 멈추는 2020년 11월 22일이었고 3일 뒤인 25일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온 날도 공항에서 집으로 안 가고 또 친구들 만납니다. 클럽 가서 술 마시다가 새벽 3시에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다음 날이 11월 26일이죠.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미국의 추석이에요, 명절. 온 가족이 다 모이는 날인데 톰은 결혼하고 첫 추수감사절이라 당연히 아내 보여주고 싶죠. 가족들 만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알렉시스는 전날 술 먹고 늦게 와서 자느라 자기 술 안 깨서 못 가겠다는 거죠. 근데 또 이날 막상 저녁이 되자 여행 같이 갔던 그 친구들에게 또 연락을 돌려요. 오늘도 신나게 놀아보자 막 이러면서 연락을 한 겁니다. 다른 친구들은 또 정상이에요. 가족과 있어야 한다면서 거절했지만 대신에 얘가 워낙에 이런 걸 좋아하니까 다음 날 만나기로 했거든요. 알렉시스가 실망했어요. 나는 지금 놀고 싶은데 내일이라니 세상에. 뭐 알았다고는 했죠.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던 겁니다. 친구들과 만나기로 한 27일이 됐어요. 아까 말했지만 블랙 프라이데이라 화장품 사업을 하는 알렉시스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인스타에 아무 사진이 올라오지 않고 친구들과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밤 11시쯤 친구 한 명과 남편이 통화했고요. 알렉시스가 부부싸움하고 집을 나갔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음날 28일에 새벽에 실종 신고했고 경찰이 행방을 알아보기도 전에 아침 8시에 이 자리입니다. 우연히 시신이 발견했던 거예요. 이제 사건은 실종에서 살인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알렉시스가 그렇다고 해서 죽을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꽤 인싸였고 노는 게 좋았고 나이가 어렸고 결혼 생활을 하기엔 그리고 이 결혼 생활이라는 게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죽을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경찰은 남편인 톰 샤키부터 만나봤습니다. 아내인 알렉시스와 사이가 너무 안 좋은 시기였고 실종되기 전까지 같이 있던 사람이니까 유력 용의자가 아닌 게 이상하거든요. 시신 발견 장소가 또 신혼집에서 3km 거리에 가까운 곳이기도 했어요. 톰은 사건 전부터 알렉시스와 사이가 나빴다는 걸 경찰에 인정했습니다. 알렉시스가 진작에 이혼을 요구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럴 생각이 없었대요. 이 문제로 때린 적도 있다는 말까지 합니다. 이 말은 하지 않았다면 확인이 불가능했을 텐데 자기가 먼저 꺼낸 거예요. 거의 자기를 지금 의심해 달라는 수준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인스타에서 보이는 것만큼 사이가 좋지는 않았지만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결혼 생활은 대체로 좋았다고 진술했어요. 경찰도 꽤 의심은 되지만 그렇다고 톰이 범인이라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참고 조사만 하고 돌려보냅니다. 심증은 가도 애매하다는 거죠. 그런데 톰이 사라진 거예요. 알렉시스 장례식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조사받고 집에 가는 길에 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시신 부검한 결과가 나왔는데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죽은 교살이었고요. 몸에는 몸싸움이나 성범죄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납치의 가능성이 낮죠. 몸에 흔적이 없으면 무방비 상태에서 졸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무방비 상태에서 접근이 가능한 사람이 범인이고 결국 남편인 톰을 더 의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톰이 사라지기까지 했으니 범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9개월간 톰을 찾았죠. 2021년 8월에 행방을 알아냈어요. 그렇다고 체포할 수 있는 건 또 아니에요. 아직 증거가 없으니까. 경찰이 DNA 좀 달라고 요청했는데 톰이 또 알았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내지는 않아요. 내지 않는다고 경찰이 강제로 받아갈 수는 없죠. 개인정보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경찰은 아직 영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2달간 더 기다립니다. 그런데도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자 경찰은 톰을 알렉시스 샤키 살인사건의 범인이라고 생각했고요.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영장이 나오거든요. 증거 없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검찰 판단에도 이 사건을 저지를 만한 동기, 기회, 신체 조건들 다 따져볼 때 톰밖에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경찰은 톰이 플로리다주 가정집에 숨어 살고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됐어요. 여기는 알렉시스와 결혼하기 전 여자친구와 딸이 사는 집이거든요. 2021년 10월 6일 오후 1시 경찰이 이 집으로 출동을 했죠. 집 밖이 막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자 톰의 딸이 창밖으로 경찰이 온 걸 확인하고 아빠인 톰에게 알리는데 이미 집 주변을 다 둘러싼 뒤에요. 도망치기가 너무 늦은 겁니다. 그래서 톰이 일단 2층으로 올라갔고 동시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안 열어줄 순 없잖아요. 영장이 있으니까 버텨봤자 어차피 문 부시고 들어옵니다. 경찰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딸에게 톰이 어디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그러자 바로 2층에서 총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이 빨리 뛰어 올라가 봤죠. 톰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자기 머리에 총을 쏴 자살했고요. 이렇게 유력 용의자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종결돼 버렸어요. 자, 여기까지 사건을 정리해 보면 40대인 톰은 가정적인 아내를 원했던 것 같죠. 하지만 20대 중반밖에 안 된 알렉시스는 직업이나 성격, 나이로 볼 때 여기에 맞는 여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서로 좋아서 만났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현실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알렉시스가 먼저 이혼을 요구했고 여기에 화가 나서 아내를 죽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이혼하자는 말 한 번에 그랬을 리는 없죠. 오랫동안 이 문제로 좀 부부싸움도 많았고 갈등이 심했을 겁니다. 시신은 집 근처 고속도로에 유기했고 당연히 자기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조사 받아보니까 증거가 없길래 집에 가다 도망친 거죠. 하지만 결국 경찰이 찾아왔고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집 머리에 총을 땡긴 겁니다. 그래서 유력 용의자가 죽었으니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된 사건이에요. 증거는 없지만 사건이 벌어지게 된 동기나 범행, 그 뒤에 이해할 수 없는 도피 생활 이런 순서들이 확신을 가져도 좋을 만큼 이 새끼가 범인이에요.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됐거든요. 그런데 또 톰 샤키의 딸과 친가족들은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톰이 범인이라 목숨을 끊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알렉시스가 실종된 날부터 인스타 팬 수만 명에게 협박을 받았다는 거죠. 톰이. 아직 사건이 제대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미 범인으로 낙인 찍힌 상태였고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아내가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하자 더 심해질 협박과 괴롭힘을 감당할 수 없어서 잠적했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끝까지 경찰이 따라오니까 자기의 억울함, 결백을 알아달라는 뜻으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했어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약간. 인스타에서 일어난 집단 괴롭힘은 사실이고 톰이 알렉시스와 이혼 문제로 사이가 나빠지고 이 과정에서 가정폭력이 있었다곤 했지만 자기한테도 불리할 수 있는 말을 먼저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나 횟수는 불분명한 톰 샤키의 주장, 그러니까 정황일 뿐이라는 거예요. 톰이 알렉시스 친구들에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부부싸움하고 집 밖에 나갔다가 누군가를 만났던 거라면 그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거라면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경찰은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더 이상의 수사 없이 톰 샤키를 범인으로 확신하면서 사건을 종결했기 때문에 의문이 조금 남긴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나오지 않는 이상 재수사는 아마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남자 이야기도 좀 하자면은 누구냐? 알렉시스 샤키에게 불륜남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사건 몇 달 전부터 세바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남자를 만났는데 2020년 11월 25일 알렉시스가 친구들과 여행 갔다가 집에 가지 않고 바로 클럽 가서 술 마셨죠. 그때 집에 데려다 준 남자래요, 새벽에. 근데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불륜이 사실인지 톰이 이 남자를 알았는지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았고요. 이 사람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딱히 내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세바스찬 불륜설은 소문으로만 계속 남아있습니다. 여기까지 미국의 유명 인스타 인플루언서 알렉시스 샤키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